네, 빅테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별로 개별적인 이슈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부터는 도지의 수장 자리를 내려놓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더했지만 장 막판 약간 이런 카더라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CEO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일단 테슬라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가 됐죠. 애플은 대담을 통해서, 아마존은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 외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 있었는지 네 가지로 짚어보시죠. 간밤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목요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고용 이대로 괜찮은지 약간의 우려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 CEO 이제부터는 정말 백악관을 떠나겠다. 이 도지의 수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장 막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내놨습니다. 이란의 원유 더 이상 구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구매를 한다면 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재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됐죠. 어떻게 나왔는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돈 24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뉴욕시의 학교 봄방학 수당 청구가 몰린 영향이 컸습니다. 1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에서 2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1만 9천 건이 더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특히 뉴욕시에서만 15,500건 이상 증가했는데요. 뉴욕시의 일부 공립학교 근로자들이 겨울방학과 봄방학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경영 복귀를 예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30일 열린 트럼프 행정부 내각회의에서 도지의 수장으로서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훌륭한 내각과 함께 일해 영광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100일 만에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들은 내 차를 태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일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기습 시위에 대한 소회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은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력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이란산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국가나 개인도 미국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산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단 한 방울이라도 구매하는 어떤 국가나 개인도 즉시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며 미국과 어떠한 형태로도 거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오펙 주요 산유국 중 하나죠.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상대방까지도 미국과 교역과 금융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려는 이른바 최대 압박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는 이란이 석유 수익을 중동 전역의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간밤 나왔던 실적, 아마존의 실적 확인하러 가시죠.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두 기업 모두 나왔기 때문에 잠시 뒤 대담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고 우리는 어느 부분을 기대해야 하며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나눠 볼 텐데요. 일단 조금 더 비교적 빨리 나온 아마존의 실적부터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마존의 실적,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약간 충격을 받은 듯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바로 시간외에서 주가가 한 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주가는 회복 탄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정규장에서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
과연 클라우드 부문의 서비스가 얼만큼의 매출을 기록했을까라는 기대가 이 주가를 약간 뒷받침하는 양상이었지만 바로 내실을 찍자마자 전반적인 하락폭을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크게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낙폭 만회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요? 일단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모두 예상치보다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가량의 낙폭을 그렸느냐라고 세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AWS의 매출 자체가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인 우려감을 키웠던 요소라고 하면 2분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 자체는 상회할 것이다,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내놨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잡혔습니다. 130억 달러에서 175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시장 예상치는 178억 달러였던 만큼 이 폭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낮게 잡혔다라는 것이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3대 지수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공개가 됐죠. 이 두 기업의 실적도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 외 시간대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두 잘 나왔다라는 부분과 함께 AI 클라우딩 그리고 AI 서비스에 대한 매출을 더 키울 것이다, 캐파를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오늘까지도 일단 살아난 AI 기대감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정규장 마감 이후 나왔던 아마존의 실적,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약간의 시간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